그 댓글 중에 내일 총선이라면 국힘 33%, 민주당 26% 이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네. 그런데 뭐 어떤 정권 하에서든 그렇지만 이 반대 진영에 이제 샤이층이 있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샤이 진보가 있다는 거 고려해야 된다. 거기에 더해서 저는 이번엔 같은 경우에는 스텔스 중도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스텔스 중도.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지난번 강서구청장 그 보궐선거 때 사실은 여론조사 그 직전까지 막 그 지표상 보게 되면 뭐 거의 엇비슷하거나 또는 뭐 이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좀 앞서는 것도 나오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결과를 딱 열어봤더니 무려 17%포인트나 차이가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나온 얘기가 중도층이 대거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그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 그 스텔스 중도층이 여전히 지금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조용히 지금 이제 그냥 관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개혁신당이 초기에 뭐 한때 뭐 10% 넘게 이렇게 지지율이 나오다가 최근에 쭉 네. 빠져서 3, 4 뭐 이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이 스텔스 중도층이 초기에 좀 지지를 하다가 이분들이 다시 이제 약간 한 발 뺀 그런 국면인데 이분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판세가 상당히 좀 뒤바뀔 수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보셨듯이 이제 거의 이제 양쪽으로 한 40, 40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역시 중요한 것은 그 스텔스 중도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은기 부대변인은 어떻게 봅니까? 윤석열 정부가 특별히 뭔가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변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정권 견제론이 높고 공고하게 굳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2주간 보면 정권 견제론에 전선을 그어야 하는 제 야당 세력들이 전선을 막 흐트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정당이 2개밖에 없어서 국민의힘이랑 민주당밖에 없어서 단일 전선으로 유지가 돼 있다면 여전히 정권 견제론 프레임에서 선거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을 텐데 근데 여러 정당들이 나온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단일 정당으로만 보면 그 안에서 무슨 공천 갈등, 공천 잡음 이런 게 나오면서 전선들이 막 여러 개로 희석이 돼 있었습니다. 뭐 친명 친문 전선, 386 청산 전선 이런 것들이 막 혼재되면서 정권 견제론에 관한 전선들은 오히려 희석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견제론이 너무 높으니까 단일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잘 못할 것 같으니까 여기 지지율은 좀 주저앉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정권 심판에 아무 문제가 없는 야당의 지지가 지금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남은 공천들이 다 정리되고 다시 1대1 혹은 다대1이라도 그 다대1이 그냥 정권 심판 전선으로 연대 전선이 만들어지면 좀 지지율이 정돈되고 방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보여줬던 그런 효과가 나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네. 자, 원영섭 단장은 어떻게 봐요? 저는 지금 조국 혁신당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왜 주목하고 있냐면 지금 민주당에서 표가 빠졌다라고 하는데 그게 상당 부분 이제 조국 혁신당으로 넘어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어차피 조국 혁신당은 비례정당이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 찍을 사람들이 뭐 그 지역구 투표를 뭐 국민의힘에 하실 분은 아니고 민주당에 하실 분이다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이제 프레임 문제예요. 예를 들어 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하고 국민의힘의 한동훈 위원장하고 서로는 이제 범죄자와 피의자 이런 프레임이 그냥 뭐 일부러 만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딱 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프레임전에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얻는 이득이 꽤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조국 혁신당하고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는 거냐? 예를 들어 뭐 국민의힘의 위성정당과의 관계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한동훈 위원장 공격으로 지금 계속 일관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떤 질문을 던지고 이거는 해명하라 그러고 이런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과 조국 대표가 둘이서 이제 프레임을 잡아 나가고 있고 그게 이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원하는 어떤 그 프레임전에 대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 아직 명확한 대응이 보이진 않아요. 일단 무시 전략으로 가는 것 같긴 해요. 국민의힘에서는. 하지만 지금 조국 혁신당은 떴습니다. 앞으로 뜰 것도 아니고 이미 떴고 그리고 정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구심점이 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리 뭐 그 지지세가 많아도 그 구심점이 되는 인물, 그 인물이 특정이 돼야지 이 그 솜사탕의 나무 젓가락의 가운데 있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역할을 지금 조국 대표가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러면 이 세력이 간단하지 않은 구심점이 있는 세력을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이 어떻게 방어를 할 거냐, 그 부분이 굉장히 관건일 것 같고 뭐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예측은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도 이 조국 대표가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국회에 입성한다든지 아니면 이 수면 위로 전면으로 저는 부상했다고 보지만 더 부상을 했을 때 표창장 위조범이 아닌 영웅의 기환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 단순한 그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총선을 넘어서 뭐 지방선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문제까지 확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이 방금 전에 이제 하은기 전 상근 부대변인이 윤석열 정권 심판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상당히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거 전략상 지금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단호한 의지를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상승세예요. 그러니까 네. 박영환 앵커께서 소개해 주신 그 MBS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더 올라간 39%입니다. 예. 그러니까 40%가 넘어가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통령 지지율이 40% 넘어가면 정권 심판이 안 됩니다. 작동이 안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스텔스 중도를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스텔스 중도라는 것은 자기 내부의 문제가 아닌 외부의 현상을 통해서 지지층들이 자기 의견을 드러내지 못할 때는 샤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보수든 진보든. 네. 근데 지금 보면 민주당 쪽에 샤이가 있기 쉽지 않은 것이 공천 파동이 외부의 문제입니까? 내부의 문제잖아요.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외부의 문제입니까? 내부의 문제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하나만 짧게도 말씀드리면 이제 비례 투표 쪽에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의 이 지지세가 확산되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MBS 여론조사에서 50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4%, 국민의힘이 34%, 조국신당이 11%입니다. 예. 자, 이 조국신당 후보가 없으면 조국혁신당 후보가 없으면 민주당 찍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50대에서 유권자들이 조국 혁신당 후보자가 나오면 난 찍어주려고 그랬는데 후보자가 없네 그러면 투표소를 안 갈 수가 있어요. 비례대표 찍으러 나갈 수 있잖아요. 비례대표 찍으러 나갈 수도 있지만 지역구 후보자는 투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투표를 안 해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한 거는 산술 계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전략적인 부분을 지금 민주당이 파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칫 사람들이 나갔는데 지역구는 안 찍고 그냥 비례 찍고 올래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굉장히 선거 전략상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제가 왜 그 심판론이 아직 살아있다라고 했냐면 지지율이 40%가 넘어가면은 정권 심판론이 작동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해주신 소장님 말씀 일리가 있는데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도 40% 넘었었거든요 대선 때. 근데 정권 심판론이 공고하게 끝까지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 같은 MBS 조사에 보면은 대통령 부정평가는 여전히 55%로 그 국정 지지율보다 훨씬 높고요 부정평가가. 그다음에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40%밖에 안 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건 54%가 대답합니다. 마찬가지로 정권 지원론은 45%인데 견제론은 아직도 49%죠. 모든 지표가 정권 심판론이 아직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라서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전선만 잘 정리하면 아주 이 에너지와 함께 선거를 치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아주 네. 짧게 반박할게요. 아주 짧게요. 이게 데이터를 안 봐서 그런 건데 22대 총선 인식에 보면 정부 여당 견제는 47인데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29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인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은 총선 구도의 정권 심판이 얼마냐 아니면 정권 안정이 얼마냐를 떠나서 이게 내 당의 지지율로 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29%면 총선 구도에서 정권 심판이 아무리 높은들 뭐합니까? 민주당 지지율로 안 오는데. 제가 이 점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소개했던 게 민주당 단일 정당으로 보면은 공천 잡음, 공천 갈등, 독선 이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빠져 있지만 네. 지금 여러 다른 대안 정당들이 많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전선이 유지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에서 민주당 찍고 비례에서는 뭐 조국 혁신당 찍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 예, 자